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여전히 높은 국채 금리와 유가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낙폭 가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국채 금리 하락 등으로 지수는 오름세로 출발을 했지만 이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4.6%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2년물 국채 금리 역시 5.14% 수준에서 움직여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페드가 예상보다 올해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 할 수 있죠. 게다가 이날은 국제 유가도 다시 오름세를 제기했는데 이에 이날 WTI 가격은 배럴당 93.68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이에 미국 원유 재고가 또다시 줄었다는 소식에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WTI 가격은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의 내구주 수주는 예상과 달리 깜짝 증가했는데 여기서 말한 내구재는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 할 수 있죠. 미 상무부에 따르면 8월 내구재 수주 실적은 전월 대비 0.2% 증가한 2,847억 달러로 집계됐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0.5% 감소와 달리 깜짝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경제 지표가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지만 오히려 강한 지표는 연준의 긴축 위협을 높여 증시에는 악재가 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덩달아 현재 시장은 9월이 통상 부진한 달이라는 사실에 부응을 하고 있고 이에 이러한 변동성은 10월까지 연장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실적 발표 기간이 시작되고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온다면 이것이 이번 시장 조정을 끝내 촉매제로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의 경제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생각은 들지만 실질적으로 강한 경제는 연착륙을 말하고 그리고 이러한 연착륙은 그렇게 높은 금리를 뒷받침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연착륙은 10년물 금리를 다시 4% 초반으로 낮출 것이라 생각은 들지만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러한 금리가 5%까지 오를 것이라 보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죠. 덩달아 달러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재는 106.39를 기록하고 있어 2022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완화 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유럽과 중국은 경기가 부진해 금리를 더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 미국 달러는 고수익과 고성장, 안전한 피난처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국과 다른 나라의 성장 격차로 인해 향후 위험 회피 현상까지 발생해 달러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러한 달러 강세는 주식시장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는 S&P 500 기업의 매출 40%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해외에서 파는 상품 가격이 비싸져 매출은 감소하고 그 이익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도 손해를 보게 된다 할 수 있는데 특히나 S&P 500에서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기업은 해외 매출이 58%에 달하며 이에 미국 상품 가격이 높아지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 할 수가 있죠. 덩달아 지금은 금리와 달러 그리고 유가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소비에 타격을 줄 가능성까지 높아 지금은 이러한 요인들이 증시의 가장 중요한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특히나 테슬라는 이날 1.48%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테슬라는 이날 하락으로 현재 주가는 240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날 하락한 이유는 도이치뱅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종전 300달러에서 285달러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덩달아 도이치뱅크는 테슬라가 2024년에 생산과 납품의 컨센서스를 상당폭 낮춰야 할 위험이 있다 전했고 게다가 3분기 인도량은 종전 45만 5천 대에서 44만 대로 낮추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테슬라의 3분기 납품에 대한 시장의 예상치는 몇 주 전 47만 3천 대에서 지금은 46만 2천 대로 감소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테슬라의 납품 추정치는 대부분 분기 말쯤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3분기의 감소폭은 과거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번엔 업그레이드된 모델 3 생산 관련 구조 변경을 위해 공장 가동 중단 시간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도이치뱅크는 이번 보고서에서 테슬라는 내년에 약 210만 대의 납품을 목표하는 것이라 밝혔고 이는 현재 컨센서스 230만 대보다 9%나 적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목표는 지금도 향후 몇 년간 연평균 50%씩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지만
내년에 210만 대를 생산한다면 이는 20%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올해의 납품 대수 역시 약 180만 대로 2022년 대비 약 40% 증가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죠.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299달러를 찍은 이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급락을 했고 이후 215달러라는 단기 저점을 찍은 이후 반등을 했지만 현재는 240달러로 121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엔비디아는 이날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424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트랜스포스에 따르며 올해 2분기 팹리스 IC 설계회사 매출의 상위 기업 중 1위는 엔비디아로 집계가 됐고 특히나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105%나 증가하면서 경이적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위로 전락한 퀄컴은 스마트폰 부분이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나 애플에서 모뎀 구매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매출은 전분기 대비 9.7%나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전분기 2위에서 3위로 떨어진 브로드컴 역시 AI 수요 증가에 따른 출하 증가에 대한 혜택이 있었지만 매출은 0.2%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엔비디아는 현재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디폴트 사양이며 특히나 새 모델을 훈련하는 AI 업무에 더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수년에 걸쳐 AI 서버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을 계속 끌어올릴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어 이러한 데이터 센터는 4년마다 교체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1조 달러 규모의 반도체가 다시 필요하다 할 수가 있죠. 이에 따라 현재 데이터 센터는 AI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교체되는 반도체는 AI용 반도체가 될 것이며 이는 엔비디아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S&P 500을 보시면 0.02% 상승하면서 지수는 4274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날 S&P 500은 장중 200일선을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장중 이것을 말아 올리면서 현재는 200일선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스닥은 이날 0.22% 상승하면서 현재는 13,092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이날 25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은 드디어 극도의 공포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주가는 이날 0.89% 하락하면서 현재는 170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의 차트는 현재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현재로서는 168불대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애플의 주가가 150불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가 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메타 플랫폼은 이날 최신 MR 헤드셋인 퀘스트 3를 공개했고 이에 메타는 3년 만에 첫 대면으로 치러진 행사에서 퀘스트 3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출시를 알렸는데 이에 마크 저커버그는 퀘스트 3는 대중화된 첫 MR 헤드셋으로 메타가 출시한 가장 강력한 헤드셋이며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융합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퀘스트 3는 지난해 출시한 고급 모델 퀘스트 프로에 처음 사용됐던 광학 장치인 팬케이크 렌즈가 탑재돼 이전 제품보다 해상도가 더 높아졌고 또한 퀄컴의 차세대 칩셋이 탑재돼 최소 세대의 카메라가 전면에 부착되면서 거리 감각은 더 자연스러워졌고 게임용 그래픽도 개선됐다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메타의 주가는 이날 0.41% 하락하면서 현재는 297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메타는 지난해 88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장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주당 순이익과 연간 가이던스까지 낮추면서 현재 장외에서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반면 자전거 제조업체인 펠로톤은 룰루레몬의 컨텐츠 개발을 위한 5년간의 파트너십 소식을 접한 이후 1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프레스는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11억 8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22센트의 3분기 실적을 밝힌 이후 현재 3%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 주식인 차지포인트와 블링크 차저는 UBS가 매수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날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 코스코는 이날 4분기 실적 개선 이후 2% 이상 상승을 했고 게다가 경영진은 매장 방문량이 증가하면서 회원수가 전년 대비 8%나 증가했다 밝혔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